연역 움직임 561쪽인데요. 요거 이제 공부할 때는 조금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사림이 권력을 잡았어요.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집니다. 더 이상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 이걸 또 쓰는 건 아니겠죠? 자, 여기다가 이게 뭐야?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집니다. 자, 요거 갈라진 연제야? 1575년. 무슨 년? 을해년. 그래서 뭐라고? 을해당론. 이때 그 유명 뭐 나오는 거야? 김효원과 심의겸. 뭐 이런 갈등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 1591년. 기억나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동인에서 서인 권력 넘어오는 사건. 뭐? 기축옥사 정여립의 모반 사건. 다시 동인으로 가는 거 뭐? 정철의 건저희 문제. 기억나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강경파 북인, 온건파 남인, 다수파 남인과 소수파 북인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북인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지. 북인은 뭐야? 자, 북인은 첫 번째 외워야 될 게 뭐야? 누구의 제자다? 아침밥. 조실. 어떤 성격? 실천적. 경의, 검. 기억나지, 그지? 경과 의를 강조했고 실천적이다.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요. 임진왜란때 뭐한다? 의병장을 다수 배치했다. 그래서 어쨌다고? 광해군 정권 때.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 권력을 잡은 거고. 임진왜란 이후에 권력을 잡은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전쟁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다. 무슨 외교? 명청교체기 속에서 중립외교. 기억나죠? 그죠? 그거 배우는 거야. 자. 그리고 요 무렵 언제야? 16세기 말 17세기 초지. 얘네들이 권력 잡고 있을 때잖아. 명나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중국에 이때가 명말 청초잖아. 뭐로 간다?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서학. 기억나? 그래서 광해군 때 서학 천주교에 관한 책이 처음으로 소개가 돼. 그게 뭐라고요? 천주실의라는 책이야. 외워야 된다. 천주실의. 그래서 하느님을 뭐라고 번역하는 거야? 천주님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천주님을 믿는 종교. 그래서 뭐라고요? 천주교라고 하는 거야. 이때는 뭐라고요? 서양의 여러 가지 학문과 함께 전래됐다. 그래서 뭐라고요? 서학이라고 하는 거야. 서학. 요 천주실의가 처음으로 소개된 책이 뭐라고요? 이수광의 뭐라고? 지봉유설. 백과사전식의 저서란 말이야. 우리가 실학자의 선구자 할 때 나오는 사람이 누구야? 이수광과 한백겸이라고. 한백겸 뭐라고? 동국지리지라고 그랬고, 이수광은 지봉유설.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천주실의가 처음 소개된다고. 이걸 누가 쓴 거라고? 이름부터 아주 부자라니까. 마테오 리치. 부자 맞지? 엄청 부자야. 이름이 부자잖아. 마테오 리치. 이 형이 쓴 책이야. 자, 오늘날 따지면 개신교랄까요? 개신교일까요? 가톨릭일까요? 가톨릭. 잘 들어야 돼. 정말 우리가 세계사라고는 중학교 때 배운 지식이 전부인데 중학교 졸업한 지가 정말 오래됐죠. 그죠? 예, 정말 아득합니다. 거의 구석기 중학교 4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종교개혁이란 말은 들어는 보셨죠?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왜 나왔을까? 원래 있는 종교가 문제가 되니까 나왔겠지. 그럼 원래 있는 종교가 뭐야? 그게 로마 캐톨릭. 로마 가톨릭이라고. 됐어요? 로마 가톨릭 두목이 누구야? 교황이야, 교황. 근데 그 교황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그 교황이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맛이 가서, 성직자들이 맛이 가서 뭐까지 팔아쳐먹어요? 인덜전스라고, 면벌부 이런 것까지 팔아쳐먹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신학자들이 반발을 한다고. 그래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신학대학교의 교수였던 루터라는 형님이 1517년에 비텐베르크 신학대학교 담벼락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기존의 가톨릭에 저항을 하기 시작한다. 걔네들이 무슨 파인지 루터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칼같이 저항하는 사람을 칼뱅파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뭐라고?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요? 개신교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영국까지 건너가서 영국도 이제 성공회라는 개신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헨리 8세라는 아저씨가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원래 가톨릭 이혼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혼 낙태 금지잖아. 그래서 난 이혼할래. 그래서 간다 다 때려쳐. 내가 영국 종교의 두목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 있잖아. 성공회 대학교가 있잖아. 우리나라에 지금 저 부천 쪽에 가다 보면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쉽게 생각해. 독일의 북쪽은 개신교가 우세해요. 독일이 아니라 미쳤구나. 유럽의 북쪽은 개신교가 우세하고요. 유럽의 남쪽 생각해봐. 교황청 있는 뭐야? 그래, 이탈리아. 그리고 또요? 프랑스. 그리고 어디요? 에스파냐, 스페인. 요 밑에 라인들은 뭐가 센 거야? 구교가 센 거고. 그 위쪽 라인들은 뭐가 센 거야? 이제 신교가 센 거야. 그럼 막말할게. 교황 입장에서 뭐가 줄어든 거야? 신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 그리고 어때요? 헌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지. 권력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블루오션을 찾아 나서야 되겠지. 그게 어디라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쪽으로 막 선교 활동을 보내는 거야. 이때 스페인에서 로욜라라는 형님이 조직을 단체를 하나 만들어. 그게 제수이트라는 단체야. 그걸 우리가 번역할 때 예수회라고 번역하는 거야.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엘리트 선교사들 막 아시아로 보낸다고. 이래가지고 종교를 전파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나라까지 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수회가 만든 학교가 있어. 그게 서강대학교야.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총장님이 그 신부님이 총장님 하기도 하고 그래. 자, 시험 안 나온다. 설마 우리 공무원 시험에 우리나라 예수회가 세운 학교는 무엇일까? 1번 연세대학교, 2번 서강대. 이딴 거 나오겠어? 우리 공무원을 뽑는 거야. 우린 다 사탄인데, 다 무교인데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형님도 뭐라고요? 이런 선교사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명말 청초에 활동하는 선교사가 우리가 외워야 될 사람이 딱 두 사람이야. 마테오 리치 형님, 이름부터 부자니까 뭐한다? 천주 시리안 책을 썼고, 이 양반은 또 세계 전체를 여행하려고 고녀 만국 전도라는 지도를 그렸잖아. 그 세계 지도. 그 고녀 만국 전도라는 세계 지도를 보면 중국이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니잖아. 그래서 중화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지. 세계관이 확대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한 샬 오빠,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야. 그 아담한 샬 오빠는 누굴 만나냐면 소현세자를 만난다 그랬잖아. 소현세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8년, 9년 포로 생활할 때 그때 가서 만난 사람이 아담 샬이고, 아담 샬로부터 모도 배우고 천주교도 배우고, 그리고 천주교 서적 이런 것까지 가지고 들어왔다가 교육한 지 2달 만에 어때? 죽잖아. 그러니까 어때? 이게 안타깝게도 어때요? 우리 조선이란 나라가 서양과 교류하고 좀 더 빨리 개혁, 개방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 역사에서 이프는 정말 쓸데없는 가정이지만 소현세자가 왕이 되어가지고 효종처럼 북벌이 아니라 효종같이 북벌이 아니라 송시열하고 손잡고 북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정말로 북벌이 하고 싶었으면 소현세자가 왕이 돼가지고 서양의 선진부모를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정말로 국력을 키웠으면 정말 제대로 된 북벌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하지만 소현세자는 북벌할 생각도 별로 없었겠지만 왜 북벌을 해? 서로 교역하고 어때요? 돈 벌어서 서로 백성들 잘 살게 해줘야지. 그 북벌에서 뭐 할 건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뭔 얘기하는 거야. 천주실이라는 책은 이 무렵에 들어온 거야. 이게 1614년에 쓰인 책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임금 때야? 광해군 때야. 그러니까 서학은 이 무렵에 들어오는 거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선교사가 전해주었다. OX야. X야. 중국에 왕래하던 누구에서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 서양의 학문으로 전래되는 거야. 그러면 서학이니까 이것만 들어올까요? 과학기술책도 함께 들어올까요? 과학기술서적도 함께 들어왔다고. 그러면 다수의 학자들은 주로 뭘 연구할까? 과학기술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일부 사람들이 뭘 연구한다? 신앙 쪽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야? 얘네들이 쫓겨났다는 게 문제잖아. 얘네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연구 발전을 시키지 못하겠지. 신앙으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겠지. 단계가 있어요. 서학, 그 다음에 천주학, 그 다음에 천주교야. 다시. 서학은 얘기했잖아. 여러 가지 과학기술과 신앙서적이 함께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일부 사람들은 천주학으로, 천주를 학문으로 연구하는 거야. 그랬다가 그 중에 일부가 뭐한다? 이걸 신앙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천주교가 되는 거야. 순서가 서학, 천주학, 천주교가 되는 거야. 근데 북인 쪽에서 끝까지 가지를 못하지. 북인이 이거 그냥 수입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한다? 끝나는 거야. 왜? 1623년 인조 반정은 어떻게 해? 폭망했잖아. 그 이후로 북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북인 배우지 않는다고. 얘는 북인이란 분당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북인계 남인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뭐 어느 쪽으로든 가야지 명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거 아니야, 집안이. 사람이 다 죽은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남인이지. 이 남인도, 자, 그럼 남인은 언제 권력 잡아요? 그래서 동인의 메인은 어디라고요? 봐봐. 절대 다수가 뭐야? 남인이잖아. 그럼 남인은 인조반정 1623년부터 1674년까지는 권력 안에 있긴 하지만 여당이야, 야당이야? 야당이었지. 누가 주도했으니까? 서인이 주도했으니까. 그랬다가 1차 예송 때까지는 자기가 졌잖아. 그러다가 몇 차? 2차에서 1674년 무슨 예송? 갑인 예송에서 한번 권력을 잡았지. 단독 집권 한번 했잖아. 그게 누구였어? 허적이라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어때? 허적이 삽질. 삽질이 뭐였어? 기름칠한 천막, 지멋대로 쓰는 거. 그건 그냥 얘기했잖아. 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그냥 상징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서 남인은 1674년부터 1680년까지 딸랑 한번 권력 잡았었지. 그랬다가 허적의 삽질로 쫓겨나는 거고. 또 하나, 요때 윤희는 뭐 한다 그랬어? 1673년 청나라에서 정세 변화를 한다 그랬어. 뭐 5.3기를 비롯한 뭐 3번의 난이 일어나면서 1차 북벌이 아니라 뭐야? 2차 북벌. 진짜로 북벌하기 위해서 뭐 한다? 도채찰사. 군사 지휘하에 도채찰사 설치하고 그리고 개성에다가 대흥산성 원래 있었는데 이걸 더 확대하고 군사력을 키우려고 한다 그랬잖아. 하지만 청나라에서 3번의 난이 너무 일찍 실패로 끝나고 그리고 허적이 삽질하면서 무슨 한국이 일어나? 경신, 환국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한다? 그 아들 허견의 영모 사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이제 조작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어쨌거나 이걸로 어떻게 한다? 싸그리 다 죽는 거 아니야. 허견, 허적, 윤유까지 싸그리 다 죽어. 이러면서 권력 빼앗겼다가 이번엔 누굴 내세워서? 미인계, 장옥정, 우리 김태희, 장희빈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더 권력 잡았지만 딱 5년 만에 무슨 한국으로? 갑술한국으로 완전 몰락이지. 기억나야 돼? 외워야 돼? 무슨 한국으로 완전 몰락? 갑술한국으로 남인은 거의 몰락한다 그랬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거의 몰락한 남인들은 다시 어떻게 한다 이제? 쪼개지겠지. 향촌으로 완전히 내려간 애들 뭐라고요? 향반 수준으로 이걸 뭐라고? 영남남인이라고 하는 거야. 반면 여기는 뭐야? 근기 또는 근기, 경기도 근처 뭐라고? 근기남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기억나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경제 기반 어느 정도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향반 수준으로 남아있다 그랬지. 그래서 얘네들이 향반 수준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자고 하니까 얘들은 여전히 이황의 직계 후손들이니까 모 중심 사상을 계속 발전시키는 거야. 이 중심 사상을 계속 발전시키는 거야.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반면에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사상. 그래서 이들은 사회를 바꾸자는 무슨 사상을 봐야 된다고요? 개혁 사상을 봐야 되는 거야. 그 중에 뭐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야? 현실적인 문제가 뭐야? 소수의 지주가 대부분의 토지를 차지하고 다수의 농민들을 몰락하는 게 조선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중흥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뭐라고요? 실학은 실학인데 무슨 실학이야? 중상실. 아 미쳤구나. 무슨 실학? 농실학으로 가겠지. 그게 누구라고요?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런 사람이잖아. 자, 정약용 어디 정약용 유적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 남영주. 어디가 독서지 독서. 거기 가봐요. 실학박물관 있습니다 거기. 가봤어 실학박물관? 데이트하기 좋습니다. 그 실학박물관에서 조금만 걸어가면요 한강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거기 막 봄에 가시면 진짜 좋아. 좀 이따가 봄에 가시면 우리 국가직 끝나고 가면 다 졌을래나? 하여튼 그 벚꽃이요. 벚꽃길이 너무 예뻐요. 저 몇 년 전 봄에 거기 한번 갔다가 저희 그 동네 기숙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울적해서 그랬는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갔는데 벚꽃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이쁘게 펴 있고 바람이 불어서 바닥에 깔려 있잖아. 그게 진짜 꽃길이야. 벚꽃이 바닥에 쫙 깔려 있다니까. 거기서 뭐 한 줄 알아? 웨딩 촬영하더라고. 그래서 신부가 너무 이쁘게 이제 해서 신부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고 남자는 뒤에서 이제 배경이 돼가지고 여기 서세요, 뒤로 가세요, 뭐 이래가지고 내가 알지 해봐서 알잖아. 이건 남자는 뿌옇게 나오거든. 그럴 때는 뿌옇게 나와. 여자는 선명하게 예쁘게 나오고 남자는 저 뒤에 뿌옇게 뭐 이러고 나오거든. 어쨌거나. 근데 정말 선녀 같더라고.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도시락 싸들고 꼭 한번 가보세요. 정말 데이트 코스 너무 좋아. 뭔 개소리야. 다시. 그게 경기도라고 근기라고. 근기. 실학자의 고향. 여기 가면 정약용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뭔가 이쪽은 오직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이거 먹고 사는 것도 지장 없고. 근데 얘들은 뭔가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 일부가 어느 쪽으로 연구한다고 이걸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학문적 호기심으로 연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 뭐로 가는 사람도 있어? 신앙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그 대표적인 집안이 누구라고요? 정약용 집안이라고. 명심해야 돼. 정약용 집안이라고. 그래서 정약용 집안에서도 정약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학문적으로 되게 연구를 깊이 했어. 그런데 정약용은 신앙으로까지 완벽하게 갔던 것 같지는 않고 학문적 호기심과 과학기술 쪽에 관심이 많았고 정약용의 형이 있어. 정약종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완벽한 뭐라고요? 신자가 되지. 그래서 정약종은 뭐합니까? 순교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라고요? 남인 쪽이야. 이걸 내가 왜 강조하냐면 얘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얘들을 때려잡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을 때려잡는 쪽은 어느 쪽이겠어? 북인? 유령이? 아니잖아. 누구겠어? 이쪽이겠지. 그럼 얘네들은 쭉 그렇게 단일을 대우로 왔잖아. 단일하게 오다가 어디쯤에서 요 무렵에 이제 갈라지는 거 맞지? 무슨 환국 이후에? 경신환국 이후에. 경신환국 이후에 기억나니? 숙종의 외척이었던 김석주라는 인간이 있었거든? 외우는 거 아니야? 그 인간은 공작 정치의 달인이야.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왜 간첩 없으면 어떻게 해?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딱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돼?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면 남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되는데 남인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 당시에 이 신분이 높은 벼슬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죄목이 무단횡단이나 노상방뇨 이런 건 안 돼. 무슨 죄밖에 없겠어? 반역죄밖에 없는 거야. 반역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내기라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의 일망타진하자라는데 김석주 같은 애들이 중요한 건 뭐라고요? 송시열은 어떻게 한다고? 거기 어떻게 한다고? 적극 협조를 해주는 거야. 반면에 윤증 같은 젊은 선비들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좀 심하지 않냐? 남인이 우리의 적인 건 맞지만 어떻게 없는 죄까지 만들어가 저렇게 다 죽이고 이건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뭐함으로 갈라진다고요?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노론, 소론 갈라지는 건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계기로 경신왕국을 계기로 갈라졌다. OX야. O야. 근데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682년 요 무렵에 갈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미안해. 우리가 전문가가 될 이유가 없는데. 자, 잊어버려. 삭제. 노론, 소론 갈라지는 건 뭘 계기로? 경신환국. 그래서 뭐함으로 갈라진다? 노론과 뭐로 갈라진다? 소론으로 갈라진다. 자, 소론은 학문적으로 누가 했어? 우계, 성혼. 됐어요? 다음에 여기 누구라고요? 율곡, 이진. 이거 내가 설명 안 했지? 다 알잖아. 북인은 누구라고요? 남명, 조실. 그 다음에 남인은 뭐라고? 퇴계, 이황. 앞에서 지금 한 번만 더 하면 이 북인들이 권력 잡은 다음에 퇴계 이황과 퇴계 이황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 누가 있어? 해제, 이원적. 기억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문묘에 종사된다고요. 종사됐다 그랬잖아. 문묘에. 문묘가 뭐라고? 주여. 문묘가 뭐라고? 공자님의 제사를 지내는 성균관에 가면 문묘가 있다 그랬잖아. 주여. 그래서 임금님이 그 성균관에 제사 지내러 간다고 직접. 그래서 그 과거를 본다 그랬잖아. 그게 무슨 시라고? 알성시라고. 문묘는 누굴 제사 지내는 거라고? 공자야. 왜 돼? 그래서 공자에 대한 제사는 중앙에서는 무슨 관? 성균관, 문묘. 또 지방은 뭐라고요? 향교. 두 군데서 만나 그랬잖아. 서울에서는 공자에 대한 제사를 안 지낸다 그래서 기억나야 돼? 자, 그 문묘는 공자만 제사 지내겠니? 공자도 제자가 많잖아. 맹자라든가 많잖아. 정자라든가 쫙 많잖아. 그런 사람들 있고 약 70명의 짱깨들 제사 지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문묘인데 어떻게 짱깨들만 제사 지낼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난 선비들도 어때? 문묘에 배양을 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 넘버원은 누군 줄 알아? 설총. 넘버 투 최치원. 뭔지 아셨어? 설총, 최치원도 쭉 오는 거야. 그러면 살인들은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 살인들의 두목들도 당연히 모셔야지. 이러지 않겠니?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 그리고
회제, 이연저. 그래서 4명을 문묘에 배양을 하려고 했어. 그때 이황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 이황까지 어떻게 하자? 배양하자. 그래서 오현을 문묘에 제양하자 이랬어. 근데 이때 북인 광희군 때야. 정인홍이 정승이야. 삐진 거야. 왜? 왜 우리 조식 선생님은 없냐고.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문묘에 배양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 이게 뭐라고요? 회퇴, 변처. 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전국의 유생들이 다 반발하는 거지. 쪽수는 이쪽이 훨씬 더 많다 그랬잖아. 성균관 유생들부터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문묘 종사 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이황까지 다 된 거야. 근데 끝까지 외워야 돼. 끝까지 문묘에 못 올라간 사람이 누굴까? 조식이야. 왜 못 올라갈까? 뻔하지. 얘기했잖아. 붕당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붕당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조식은 끝까지 문묘 종사되지 못해. 그럼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출문제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다음 중 우리나라 에서 문묘에 배양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나왔어. 와 정말 멘붕이지 그치? 장난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 소리냐면 각 학파의 두목들은 어때? 다 문묘에 다 종사가 됐어. 근데 각 학파의 두목은 다 되는데 유일하게 못된 사람 누구라고요? 조식이야. 왜? 후손들이 힘이 없어. 북인이 광희군 이후에 완전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얘기했잖아 내가. 우리는 왜 맨날 1,000원짜리에 이황을 봐야 되고 5,000원짜리에 율곡 이를 봐야 되냐. 그지? 그게 무슨 반정과 관련되면 인조 반정으로 누구야? 서인과 남인이 권력을 잡았고 그 이후로 그들이 서인과 남인들이 세상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1,000원짜리는 이황이고 5,000원짜리는 이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고 5만원짜리 이 엄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니 이렇게 복습을 내가 강제로 시켜주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지 말고 이렇게 빨리빨리 대답을 하고 해야지 진도가 나가지. 눈만 껌뻑거리고 무슨 붕어도 아니고 이러실 겁니까? 뭐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지금? 나를 통해서 복습을 네가 우리에게 복습을 시켜줘 막 이런 겁니까? 굉장히 고도의 작전인데? 큰 그림인데? 우리는 지금 영어 하기도 힘들고 방제하기도 힘든데 한국서 따위는 네가 그냥 복습까지 다 해줘 책임져라 뭐 이런. 그래요. 그렇다면 할 수 없고요. 예. 열심히 할게요. 근데 제가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험 볼까? 시험 볼 때 내가 옆자리 한국사 볼 때만 이렇게 딱 옆에서 앉아서 정답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공무원 못 됩니다. 다시 갈라진 거야. 경신왕국 계기로 갈라졌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다수는 누구라고 했어요? 노론이었고요. 여기 누가 이제 뭐 윤중이고 여기는 뭐 송시효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소론들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얘네들은 노론들은 뭐라고요? 자기들만이 붕당정치 기억나야지. 정치적 파벌인 동시에 뭐야? 학문적 파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자신들이 정치 권력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한다고요? 성리학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화? 조, 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절대화. 이때 말하는 성리학은 무슨 학을 말하는 거야? 주자, 중심. 누구의 성리학이라고요?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 누구야? 주자지. 그래서 중요한 말은 주자라는 거야. 주자라는 거야. 누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맹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주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자가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게 노노, 맹자, 대양, 노노, 맹자, 대학, 중용, 소위 말하는 뭐야? 사서를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 사서에 대한 주석을 누가 다 단 거야? 주자가 다 단 거야, 주자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요. 주자님께서 해석을 한 거 어때요? 이건 1.1획도 바꿀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게 뭐라고요? 절대. 절대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절이 무슨 절이야? 끊는다, 커트 이런 뜻이야. 대는 뭐야? 카운터 파트. 그럼 무슨 말이야? 상대편을 뭐 한다고요? 죽인다. 이게 절대야. 정말 무서운 말이야. 이게 절대화란 말, 교조화란 말도 무슨 말이야? 이거는 뭐라고요? 신격화한다는 얘기야. 신격화. 그래서 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나? 박정희를 신격화하는 동네 있어 없어? 있잖아. 내 고향. 제가 경상북도 경주 아닙니까? 경주에 있는 경로당 가보세요. 가서 박정희 한번 욕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한번 해보세요. 삶이 권태롭거나 아니면 뭐 보험을 많이 드셨거나 상해 보험을 많이 드셨거나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정말 지팡이로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지도 몰라. 절대로 비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미 가면 더 심하지. 옛날에 구미 시장이 그랬잖아. 박정희는 반신 반인이라고.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사람이래. 아 진짜로 그 구미 시장이 한 말이야. 시장이. 그러니까 경로당 할아버지가 한 말이 아니고 시장이 한 말이라니까. 2017년에 박정희 탄신 100주년이라고요. 구미가요.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가지고요. 막 이거 막 하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 시민단체가 막 반대하고 이런 막 그랬어요. 네. 또 구미 학생들도 화낼라. 자. 근데 놀라운 건 지난 지방자치선거에서 구미에서 야당 민주당이 당선됐어요. 구미시장이.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구미에 있거든요. 막 그 앞에 가서 막 난리 친답니다. 요새.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깝죠. 다시 성리학 이거 뭐야? 얘네들 이거 하는 이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자의 학설은 주자의 주장이 우리나라에 왔고 그 주자의 주장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여기 누구라고요? 송시열 그랬잖아. 그 송시열로 이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송시열은 주자님과 동격이 됐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뭐라 했어? 기억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뭐라고요? 공자, 맹자, 주자급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누구야? 송시열이야.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요? 송자. 그래서 송시열의 개인 문집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송자 대전이라고 했고요. 외워야 돼. 혹은 송시열을 뭐라고 부르냐? 유일하게 큰 어르신. 그래서 뭐요? 대노라고 부릅니다. 크게 화냈다 이런 뜻이 아니야. 큰 어르신, 대노. 이건 어마어마 공자, 맹자, 주자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송시열의 사당이 여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로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강한사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대로사.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송시열이 살았을 때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송시열 죽은 다음에 살았을 때 말이 안 되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 반역죄인으로 죽었어. 국고를 축낸 사람이지 사약을 세 삽을 먹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살았을 때 그 후로 왜 그 후로 그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걸 외워야 돼요. 이거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은데 살았을 때 송자가 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거꾸로 말하면 누가 어마어마하게 권력을 잡았다는 얘기야. 송시열의 제자들이 권력을 막강하게 잡은 거지. 그래서 송시열을 계속 어떻게 한다. 우리 알잖아. 아니 이황은 리중심도 있고 율곡 이놈아 이통기국도 있고 우리가 아는 뭐 어떤 주장들이 있잖아. 송시열 주장 뭐 있어? 뭐 있다. 북벌 뭐. 뭐가 있냐고. 송시열이 학문적으로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고. 그렇게 대단하면 우리가 뭘 공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의상 같으면 화엄 일승 법궤도라든가 의천 뭐야 교관 점수라든가 진우 같은 뭐야 정예상수 도노점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줄로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원효의 화쟁사상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게 일도 없는 사람이 송시열인데 이건 그냥 제 사견을 담아서 얘기하면 저는 이쪽 계열이 아니어서 그럴지도 몰라. 이거는 그냥 정치 세력이 너무 크니까 자기 스승을 높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스승을 높여야 자기 세력이 어때요? 권력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 그 이유 때문에 철저하게 뭐야?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요? 얘네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자기한테 도전하는 요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밟아야지. 바르고 가야. 그러니까 권력을 이쪽에서 계속 잡았으니까 얘들을 밟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쪽 편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못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소로는 뭐라고? 상대적으로 성리학 이해 뭐라고 얘기한다? 교조와 절대화가 아니고 뭐라고요? 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성리학 이해 탄력적이다라는 거야. 얘들은 뭐야? 탄력적이니까 플렉서블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들은 뭐라고? 플렉서블하지 않아. 철저하게 뭐야? 교조 1.1을 주자의 말씀은 한 글자도 아니 점 하나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얘네들 생각이야.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유학을 어지럽히는 뭐라고요? 네 글자로 뭐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박살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론과 요 남인 계열에서 이 박살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지. 요 남인 계열에서는 이제 누가 있어요? 윤휴라는 사람이 있고, 요 소론 계열에서 누가 있어?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있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할까? 뭐라고 비난한다고요?
난적으로 몰아서 얘네들 어떻게 한다고요? 이단으로 뭐 한다고요? 비판한다라는 거 외우셔야 돼요. 하나 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또 사상적 돌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새로운 사상적 돌파고 무슨 학에 관심을 가진다? 양명학입니다. 양명.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편은 양명학, 이쪽 편은 뭐라고요? 서학. 온리 성리학 하나만 강조하는 거야? 이쪽 편. 자. 좀만 더 할게. 이제 다 됐어. 좀만 더 할게. 그러면 얘들은 다 같은 유학 안에서도 돼. 이거 박살 내는 놈들이. 아니, 서학은 유학이 아니잖아, 지금. 이거 어떡할까요? 박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 아셔야 되고요. 근데, 박살 내고 싶었는데, 문제는 그때 왕이 누구야? 정조였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들이 멋대로 박살을 못 낸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랬다가 이제 정조 죽은 다음에 이제 심각한 탄압이 들어가겠지. 그거 이제 그때 공부하기라고. 하나 더.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완벽하게 승리한 건 맞아. 정치적으로 이쪽이 완벽하게 승리했잖아. 이쪽 편이 완벽하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몇 세기쯤 되면 이제 18세기. 왜냐면 경신왕국 이후에 일당전쟁하라고 하잖아. 특히 갑술왕국 이후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의 남인은 몰락하고 노론과 소론의 경쟁에서 마지막 경쟁은 경종 아니었나? 그지? 근데 경종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한다 이제? 노론, 소론 경쟁도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완벽하게 누가 승리한 거야? 노론이 승리한 거지. 그래서 18세기 이제는 노론 내부의 논쟁. 이게 뭘까요? 이게 뭐라고? 호락 논쟁. 이걸 알아요. 호락 논쟁. 그래서 잘 들어요. 조선시대 3대 사상 논쟁이라고 했을 때 이미 16세기 이미 무슨 논쟁이 벌어져? 이기 논쟁이지. 그 이기 논쟁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논쟁이야. 자, 17세기는 본격적인 논쟁. 무슨 논쟁? 예속 논쟁. 근데 봐봐. 이기 논쟁은 봐봐. 이기는 봐봐. 누구랑 싸우는 거야? 이 중심과 뭐라고요? 기 중심이 싸우는 거지. 그러면 물론 사단 칠전 논쟁은 이황과 누가 했어? 기대승이 했지. 하지만 그 기대승의 주장을 율곡이가 거의 다 받아들인다 그랬잖아. 그럼 결론은 뭐라고요? 이기 논쟁은 이황과 이 사이의 논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뭐야? 붕당으로 따지면 뭐라고요? 남인과 서인 사이지. 두 번째, 17세기 예속 논쟁. 말할 것도 없지. 뭐야? 남인과 서인 사이의 논쟁이었잖아. 근데 그러니까 두 개, 16세기, 17세기 논쟁은 남인과 서인 사이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어. 왜? 붕당이라는 게 둘 다 건재했으니까. 근데 18세기는 남인이 막 갔지. 남인이 맛이 가고 나니까 이제 서인 남인 간의 논쟁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이제는 뭐라고요? 노론이 일당 전제니까 노론 지들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논쟁을 벌이는 게 호락 논쟁이에요. 호는 뭐라고요? 우리 충청도를 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충청도 이남을 뭐야? 호남 그러잖아. 봐봐. 충청도 남쪽 호남, 전라도를 호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호 지방은 뭐 호서 호남이라서 양호. 호는 뭐라고요? 충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락은 뭐라고요? 요건 충청이고. 낙은 뭐라고요? 요건 뭐라고요? 요건 어디라고요? 서울이야, 서울. 자, 나중에 남자친구 만나면 서울 동쪽에 가면 낙산공원이라고 있어. 가봤어요? 좋다. 아, 좋아. 그러니까 딱 올라가잖아. 서울 시내가 이렇게 한눈에 쫙 내려다보입니다. 언제쯤이 좋냐면 우리 수업 끝나고 이제 어스름하고 이제 보통 고무립이 딱 좋아.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가서 그러니까 밝을 때도 한번 보고 해 질 무렵에 이렇게 쫙 해지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야경도 보고 거기 가면 뭐 예쁜 카페라든가 뭐 데이트 코스도 있어. 차 가지고 가면 불편해. 주차장은 없어. 그러니까 걸어가든지 택시 타고 가든지. 아, 별걸 다 가르쳐줘 진짜. 정말 이게 막 가슴이 트이고 되게 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막 스타벅스 이런 데만 다니지 말고 글쎄 추울래나 아직은 날씨 좀만 더 좋아지면 좋아. 올겨울은 유난히 따뜻하지 않나요? 그래서 난 참 좋아. 난 추위 정말 싫어하거든. 추워요? 마음이 추워서 그래요. 자, 제가 추위를 엄청 타는데 올겨울은 그렇게까지 춥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추운데도 나 아침에 가서 수영한다니까. 수영하러 가서 막 물에 들어가기까지 막 정말 싫어요. 일단 들어갈 때 차잖아요. 근데요, 한 번만 갔다 오면요, 막 숨이 열이 막 나가지고요. 그다음부터는 하고 나오면 막 땀이 나요. 그래서 다 씻고 걸어 나와도 개운하고요. 땀이 몸에 열이 확 나고요. 되게 좋아요. 얘기했잖아요. 몸에 열을 올리는 게 되게 좋아요. 몸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걸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그 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 체온 올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내복. 내복 맞아요. 훌륭하다, 내복. 자, 다시 낙산공원 있다고 꼭 가보라고.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러잖아. 그래서 뒤쪽에 뭐야 있어? 백악산 있지, 북악산, 백악산. 이게 수산으로 삼고 반대편에 남쪽에 뭐야? 안산 뭐야? 남산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낙산, 동쪽에 낙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왕산이 있다고. 그래서 서울을 이렇게 명당이라고 하잖아. 앞에서 다 했거든요. 자, 그 낙산, 호랑논쟁, 충청도 노론과 충청노론과 서울 노론 간의 논쟁, 호랑논쟁이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됐죠? 요거는 어디 나오겠어요? 요거 양명학과 요거 어디 나올까요? 문화파트에 나오겠지. 이번에는 뭐 하는 거라고? 요걸 공부하는 거야. 요 전래된 서학에 대해서.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탄압을 하는가, 어떻게 탄압받고 가는가라는 거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사회변익 움직임, 배경, 사회 동요, 지배층의 수탈임 강화되고 국가재정 악화되고 농민경제는 파탄이죠. 지배층과 농민의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탐관오리 횡포, 재난과 질병, 이양선. 자, 나오죠. 이양선.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배. 이게 이양선입니다. 우리의 전통 배들과 돛담배도 다르다는 얘기지. 왜? 얘들은 뭐로 가니까? 증기기관으로 가잖아. 증기기관. 증기의 힘으로 가니까 다른 겁니다. 비기, 비밀스러운 기록이고 도참은 예언사상. 이런 것도 유용합니다. 예언사상. 예언사상 유용합니다. 유기적 명분론이 약화되고 각종 비기와 도참성 유용한데 대표적으로 뭐야? 정감론. 오른쪽에 정감록 정리해놨어요. 쉽게 말하면 돼요. 이시왕조가 망하고 계룡산에서 정시왕조가 들어서서 앞으로 800년 간다 뭐 이런 거야. 근데 버전이 너무너무 많아. 이걸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반역죄야.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리 퍼져나가는 게 뭐야? 정감록이야. 정감록. 이 정씨가 누구냐? 썰이 많지. 두목은 다 정씨거든. 그러니까 정도전도 정씨였지. 정혈입도 정씨였지. 그래서 이게 정혈입이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현대 가문에서는 정주영 회장, 정몽준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자. 난 미륵신앙, 현세에서 복을 얻지만 행복을 내세에 이루가자는 미륵신앙. 불교에서 미륵신앙, 병나죠. 미륵신앙은 화랑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예언사상의 기능은 혁명적 기운을 높이고 피지배층에 대한 정치적 피난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컸던 게 뭐라고요? 천주교 서학입니다. 자, 수용 16세기 말에 17세기 초 명예왕래하는 사신들에 의해서 서양 학문인 서학으로 지정됩니다. 허균, 이수강 등 성리학계에 대한 비판을 기가했던 무슨 계열? 북인. 자, 포인트. 북인.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괜히 이 라인에 쓴 게 아니야. 북인 라인에 쓴 게 아니라고. 됐어요? 수용은 북인 라인이야. 하지만 발전은 어느 라인이야? 남인 라인이야. 됐어요? 17세기 처음에 베이징에서 관련된 서학서인 천주시리 이탈리아 신부 마테오 리치가 지었고요. 이수광의 지복유설의 최초로 소개됩니다. 지복유설. 자, 외워야 돼. 이수광과 한백경, 지복유설과 동국지리지는 무슨 임금 때다? 광해군 때다. 1614년과 15년이기 때문에 광해군이야. 외워야 됩니다. 왜? 최근에 이걸 가지고 순서로 묻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18세기 한글로 번역됩니다. 왠지 알겠죠? 처음에는 뭐야? 한문으로, 원문이 들어온다고. 근데 일반 백성들은 볼 수가 없겠지. 근데 이걸 퍼져나가는 건 누구한테 퍼져나? 평등사상과 내세사상이라는 혁명적인 사상이 있잖아. 누가 좋아할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의 사회 선교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지. 서학의 하나 학문으로 연구됐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활동 18세기 후반 남인 일부. 자, 외웁니다. 이제 누구라고요? 출발은 뭐야? 북인인데 신앙은 뭐라고요? 남인입니다. 외워야 돼. 이익과 안정복은 특히 안정복은요. 천학 문답에서 천자, 천학, 천주학에 대해서 묻고 답한다는 거야. 성리학적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합니다. 쓰세요. 1785년. 안정복의 천학 문답은 1785년입니다. 1785년. 왜 이걸 썼는지는 좀 이따 설명 나옵니다. 전면적으로 배익합니다. 이익과 안정복 배익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 이익은 실학자라고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어때요? 개혁적인가 보다. 천주교 좋아했나 보다. 아니라니까. 안정복 동사강모. 실증적인 학문이니까. 이 사람도 개혁적인가 보다. 천주교 좋아했나 보다.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벽, 권철신, 정약, 종 등은 천주를 유교의 천, 하늘과 연결해서 전면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벽, 권철신, 정약, 종이 누구라고? 정약용의 형. 그래서 이승훈이라는 형님이 최초로
스승 200의 권으로 베이징에 가서 서양 신부로부터 영세가 뭐야? 세례를 받는 거. 그 세례명이 뭐야? 베드로인 거야.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자, 여러분이 천주교 신부라고 생각해봐.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들고 성경 들고 신부님이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개고생 해가지고 한 명 겨우 선교할까 말까 하잖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왜 길 가다 보면 왜 이렇게 막 미국 사람인데 왜 젊은 애들인데 왜 우리말로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 있죠. 그게 몰몬교인가 그래요. 그런 사람 안 만나봤어요? 걔들은 나한테만 덤비는구나. 저는 길 가다 보면 뭐 인상이 좋으십니다. 이런 애들도 자주 덤비고. 그 유명한 도를 하십니까? 아닙니까? 걔들도 자주 덤비고요. 그 몰몬교 걔네들도요. 저한테는 막 친한 척하고 말 걸고 어쩌고 저쩌고 덤비는데 여러분한테는 안 그래요? 와, 사람 볼 줄 아네. 저는 보통 혼자 다니잖아요. 제가 왕따니까. 걔네들이 특징이 혼자 다니는 사람한테 말을 잘 걸어요. 그래야지 아 쟤는 왕따구나, 친구가 없구나, 마음이 외롭구나, 우리가 가서 친구 해주고 말 걸어 좀 좋아하겠지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근데 생각해봐. 저 멀리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책을 구해가지고 이미 어떻게 공부 열나 해가지고 베이징까지 오가지고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야, 이런 애들이 어딨냐고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황님한테까지 보고가 됩니다. 교황님도 깜짝 놀라는 거야. 어디 이렇게 기특한 것들이 다 있냐고. 그래서 얘기했잖아. 우리 이래서 시험에 잘 나와. 이게 워낙에 전 세계에서 거의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신자 누구라고요? 이승훈. 베드로입니다. 이승훈. 스케이트 선수 아니다. 이승훈. 평창올림픽에서 왜 1등 하신 분 있잖아. 기억 안 나요? 이승훈 이름 보고 스케이트 선수 생각나는 사람은 공무원 못 된다. 이승훈 이름 보고 뭐 생각나야 돼? 남강 이승훈은 생각나야 돼. 누군데? 안창호, 평양의 대성학교. 이승훈, 정주의 오산학교.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이승훈의 이름이 자주 나오는 거야. 평양의 대성학교 만들었잖아. 신민에. 정주의, 이승훈 선생님 고향이 정주거든. 그래서 정주의 오산학교 만든다고. 그 이승훈은 기억이 나면 좋아. 근데 막 스테이키 선수 그 오빠 귀여워요. 잘생겼어요. 막. 이러면 대한체육회 시험 봐. 빙상연맹 없어질지도 모른다니까. 요새 빙상연맹 핫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활발히 활동했고 전례 문제와 인간평등 중요한 말입니다. 전례 문제. 전례 문제가 뭐야? 조상님에 대한 제사를 우상숭배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뭐라고요? 전례 문제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야? 성경책에 조상님에 대한 제사는 지내도 된다, 지내면 안 된다,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지. 서양에서 무슨 조상님에 대한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그런 문화 자체가 없으니까 성경에 그게 없다고. 근데 어때요? 동양으로 전파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십계명에 뭐라 했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어때요? 조상님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절하고 제사 지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갈등이 되는 건데, 자, 이거 어떡할까? 이거 누가 해석을 해야 돼? 하느님이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느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야? 교황님이지. 그 교황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그때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 같으면 지내도 된다고 했을 거야, 아마. 내가 보는 교황은. 근데 17세기 당시의 교황은 이거는 이단이다 라고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약용은 이걸 버립니다. 그때까지는 정약용이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모임도 나가고 막 했다고, 연구를 했다고. 근데 조상에 대한 제사가 이단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라는 소식을 듣고 정약용은 여기서부터 거리를 두는 거야. 그래서 정약용은 안 죽고 산 거야. 하지만 정약용의 형 정약종은 어때요? 그래도 끝까지 신앙인으로서 순교까지 하시는 거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전례 문제. 양반 주임의 신분 질서와 국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지, 당연히. 조상에 대한 제사를 안 지낸다고 말이 돼요? 자, 천주실 읽어보시고 정감독 됐어요. 넘어갑니다. 박해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을사 추조 적발 사건. 을사는 1785년 정조 때입니다. 중임 김법운의 집에서 열린 미사에서 이벽, 이승훈, 정약용, 권철신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1785년이 을사년인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을자로 시작하잖아. 근데 왜 추조라고 그런다 그랬어? 이호, 예, 명, 형, 공, 육조잖아. 추조가 어딨어? 했는데
천지, 춘하, 추동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몇 번을 얘기해. 이조의 별칭이 그래서 천조 아니야, 천조. 천지, 춘하, 추동 해봐. 이호, 예병, 형이지. 천지, 춘하, 추동이지. 그래서 형조의 별칭이 뭐라고요? 추조야. 그래서 중인 김범우라는 사람 집에서 중인 김범우 빼고는 다 양반이야. 정약용도 그렇고. 얘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미사를 드리는 거야. 근데 형조에서 저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락날락 하는 거지. 그래서 저기 도박하는 게 아닐까. 이래가 저기 도박장이구나. 이래가지고 이걸 덮쳤어. 근데 미사를 보고 있잖아. 이래서 잡혀 들어온 거야. 잡혀 들어왔는데 누구라고요? 정조지. 1785년이면 정약용이 1783년에 소과에 합격을 해서 성균관에 들어가서 이미 공부를 하고 있었어. 정조가 야, 얘 정말 똘똘하다는 걸 정조가 알고 있어. 얘를 앞으로 키워야 되겠다. 또 하나 정조는 정약용 되게 운명적이야. 정약용이 1762년생이거든. 1762년. 1762년이면 언제야? 이모화변이야.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1762년 윤 5월 달에 죽었거든. 그 한 달 후에 태어난 애가 정약용이야.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혹시 우리 아빠가 환생해서 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정도로 정조는 정약용을 아꼈다고. 얘가 똘똘하니까 자기가 키울만 하니까. 그 노름 벽파하고 맞짱을 뜨려면 인자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초계 문신 에이스가 누구라 했어? 정약용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밟아야 돼? 보호해줘야 돼?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양반 애들 다 보호해주고 신분 낮았던 중인 김범만 쳐맞고 고문받고 귀양 가서 그 귀양지에서 1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뭐 하는 사람이 된 거야? 순교자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이 김범은의 집이 서울시 중구 명동 명예동이라고 그랬어. 당시에는 그 자리에 성당을 크게 지어야 되지 않겠니? 그게 무슨 성당이야? 명동성당이야. 나중에 남친하고 명동성당 가면 이런 얘기를 좀 해주라고. 그 다음날 밤에 문자 올 거야. 헤어지자. 나는 덕후는 싫어요. 말고 이럴지도 몰라. 이해 못하면 헤어져. 다시. 여친이 그런 얘기해주면 막 리액션 해주고 이래야지. 어디 감히. 개려, 덤벼.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1898년에 뭐가 들어선다? 명동성당이 들어서는 거야. 자, 첫 번째 여러분 알아야 될 건 이때 뭐야? 정조 때. 을사추조 사건. 정조라는 거. 그럼 정조는 어떻게 한다? 문제를 키운다고요? 덮으려고 한다고요? 덮으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때 아까 조선 지식인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거야. 이제는 그냥 뭐 하층민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양반들이 김범우를 빼고는 다 양반이 김범우만 주인이고 다 양반이었다고.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까지 하니까 조선 지식인들 입장에서 특히 정약용이 성호학파잖아요. 크게 보면. 성호가 누구야? 성호 이익. 주요. 유형원, 이익, 정약용. 그래서 성호학파라고 하잖아. 근데 정약용은 크게 보면 성호, 그러니까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렇게 계보가 가잖아. 중농실학자가. 그런데 정약용은 성호 이익한테 직접 배운 적은 없어. 그냥 책으로 그냥 공부하는 거고 그 성호 이익의 직계 제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안정복이야. 그럼 생각해봐. 안정복 같은 사람은 이거 잘못하면 우리 학파 전체가 어떻게 해? 박살이 날 수도 있겠지. 어떻게 해야 돼? 방어막을 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학파에서 정약용은 우리 편 아니에요. 라고 변명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우리 스승과 자기 세력을 지킬 거 아니야. 그래서 쓴 책이 뭐야? 천학문답이야. 천학고, 천학문답을 쓰는데 천학은 뭐라고요? 천주학이야. 천주학을 고찰하는 게 천학고고 천주학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게 천학문답이야. 자, 천주학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2단 쓰레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나온다고요? 1785년에 나온 거예요. 을사추조 사건 직후에 안정복은 뭐 했다고요? 천학문답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자, 그러다가 큰 사건이 하나 터져. 1791년 진산. 지금 금산이라고 불리는 동네야. 진산 사건. 진산에서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윤지충, 윤씨지. 윤씨니까 정약용 집안하고 상관없을 것 같지? 아니, 외갓집이야. 정약용 외갓집이야. 다 이쪽이라니까.
기억나? 지국총 어사와 오우가 어부사시사 윤선도 그래 윤선도가 해남 윤씨라 그랬잖아. 전라도 유일한 남인이라 그랬잖아. 그 윤선도네 집안이야. 엄청 부잣집이지. 부잣집 맞아. 저 그 동네 최고 부잣집이야. 그 윤씨야. 그러니까 정약용의 외갓집이라니까. 그 윤지충이라는 형님이 그러니까 다 정약용과 관련되는 거야.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천주학을 열심히 공부한 거야. 천주교를 공부한 거야. 그때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어떡할까 이제. 얘도 유학자이지. 정약용 집안이니까 남인 집안이니까 유학자일 거 아니야. 근데 제사를 어떻게 모신다고요? 천주교식으로 모셔버린 거야. 장례식을. 그러면 생각해봐. 장례식을 천주교식으로 모셨다는 얘기는 되게 애매한 거지. 장례를 제대로 치른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전통 유학자들 입장에서 장례식 안 치는 거지. 또 결정적으로 뭐냐면 장례만 치르고 끝나는 게 아니지. 뭐 하지? 신주를 모시잖아. 신주를 모시는 곳이 집안 가장 안쪽에 뭐야? 신성한 곳 사당이라 그랬잖아. 성리학이 전래되면서 신주. 그래서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지 않는다 그런 말 있다 그랬잖아. 그 신주를 어때요? 제사 지낼 때마다 신주 모시다 제사 지내야 되는데 신주를 불질러 버렸어. 그럼 앞으로 뭐야? 제사 안 지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자, 우리 부모님이 이제 점점 연세가 드시잖아. 그러면 부모님 연세가 드시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공무원 학교에서 부모님한테 밥을 해드려야 돼, 안 해드려야 돼? 해드리는 게 정상이지. 안 해드리면 뭐야? 쓰레기지. 조선시대 선비들의 생각은 그거야.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밥을 해드리는 게 당연하듯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는 거야. 근데 신주를 불질렀다는 얘기가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건 쓰레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윤지충의 신주 소각 사건이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걸 옹호했던 또 윤지충 같은 인척이야. 이게 권상현이야. 그래서 심각하게 커지는 거야. 왜? 이게 누구 집안이라고 누구와 연결된다고? 정약용하고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인들이지. 정약용 남인들이고 시파 벽파 나누면 뭐야? 시파지. 그러면 정조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이 벽파와 맞짱을 떠서 자시 왕 중심의 정치하려면 쉴드 쳐주는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세력이 박살이 나게 생겼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크게 키우면 안 되겠지. 그래서 당사자인 윤지충과 권상현만 죽이는 거야. 윤지충과 권상현만 죽이면 처형합니다. 그러면서 정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정조는 정학인 성리학에 힘쓰면 사학은 자연히 소멸된다는 입장에서 온건하게 처리합니다. 그랬다가 1795년 청나라 신부 주문모가 입국하면서 활동이 커지면서 신도가 10,000명으로 증가하고 자, 이 무렵에 자, 하나 더 써보세요. 정조한테 척, 사학, 교. 이거 내가 이렇게 띄어 쓰는 이유가 있다. 이거 잘못하게 4글자라고 척사학교 이렇게 띄우면 뭐 되는 줄 알아? 윷놀이 학교가 되는 거야. 알지? 윷놀이를 뭐라고 그래 한자로? 척사라 그러거든. 그래서 좀 있으면 봐봐. 설날 되면 무슨 동민 척사대회 이런 거 나온다니까. 이거 무식하게. 그래서 띄어 쓰는 게 중요한 거야. 읽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척사학교. 뭔 소리야? 사학을 뭐한다? 배척하는 임금의 말씀 이런 뜻이야. 언제냐? 1795년이야. 1795년을 외우는 게 아니라 누굴 외워야 돼? 정조를 외우는 거라고. 179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조는 척사학교에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사학이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그런데 사학을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사학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사학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한다? 정학이 무슨 학을? 성리학을 우리가 제대로 튼튼하게 연구 발전시키면 사학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뭔가 우리 몸에서 자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여기 수없이 많은 어때요? 바이러스, 병균들이 어때요? 우글거리고 있을 거라 아마 여러분 책상에도 그렇고 근데 어때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어때? 그런 것들이 있어도 어때요?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가 어때요? 필터링하고 이기잖아. 근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 약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못 이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막 열도 나고 막 병이 걸린다는 거지. 나는 올해 처음 느꼈어. 뭘 느꼈냐면 난 지금까지 독감 A형이고 뭐고 예방접종 한 번도 안 맞았거든. 왜냐면 나는 나름의 건강하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 근데 있잖아. 야, 확실히 못 속이겠더라고. 내가 처음으로 올해 A형 독감에 걸렸었어. 그때 아파서 쉰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걱정할까 내가 말은 안 했는데 그때가 독감이었어. 그래서 병원을 갔어. 타미플루, 타미플루인가? 그럼 5일 먹어야 되잖아. 난 싫어. 그걸 어떻게 5일이나 먹고 있니? 그 주사를 맞으면 되더라고. 그거 한 방에 와요. 근데 그게 비싸지.
그 치료받고 나니까 10몇만 원이더라고.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가 돈이 많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나는 실손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빨리 낫고 싶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밥을 먹는데 모래 씹는 것 같고요. 정말 밥을 있잖아. 내가 평소에 한 공기는 먹거든. 그래도 이렇게 부실해도 반 공기 딱 먹으니까 못 먹게 되니까. 그래서 와, 이게 내가 점점 노화되는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달았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맞아야겠다. 예방접종 반드시 한다. 진짜 내년은 반드시 11월 되자마자 예방접종 맞을 거야. 그 백신 나오자마자 맞을 거라고. 그게 정말 큰 깨달음. 현타가 심하게 왔어. 너무 아픈 거야 정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수영도 못하지 며칠 동안.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강의도 못하고 쉬지.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회복이 좀 빨리 돼서 그 한 주만 좀 고생하고 뭐 정상적으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거지. 근데 밥맛이 돌아오는 데는 한 2주 정도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절반 먹다가 그 다음 한 주는 3분의 2까지 먹겠더라고. 근데 그 주가 지나야 진짜 몸이 서서히 회복돼가지고 먹겠더라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그렇다니까 내가 얘기하자. 그래서 내가 맨날 건강관리 해야 된다, 스트레칭 해야 된다. 잔소리하는 이유가 다 내 경험 때문에 그런 거야. 뭔 개소리야. 다시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양방과 한방이 다르잖아. 한방은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얘를 죽이지. 항생제를 쓰지. 근데 한방은 어떻게 한다? 네가 몸이 허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몸을 강화해 주는 거 아니야. 딱 그거야. 종교의 말은 뭐라고요? 바이러스는 언제나 존재하는 거다. 어떻게 하나? 정학을 키우면, 성리학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사학은 사라진다. 이게 그럼 뭔 소리야? 이렇게 말하면 결국 뭐야? 천주교 탄압을 하자는 얘기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정주 입장. 정주는 머리가 좋은 형이지. 내가 내 새끼들이니까 내가 보호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 엄청 공격받겠지 성리학자들한테. 조선 성리학 국가인데. 그래서 정조는 이런 식으로 위기를 넘기는데 그래서 자 외워야 돼. 1791년에 뭐라 했어? 진산사건이지. 1792년이 뭔 줄 알아? 문체반대. 그러면 정조가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성리학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 아니야 지금? 사학한 학문, 서학이 지금 막 퍼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성리학을 병들게 하는 게 누구냐라는 거야. 지금 성리학을 병들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조선의 선배들이라는 거야. 성리학을 비판하는 조선의 선배들, 니네가 막말 노론 니네가 성리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체적인 형태가 뭐라고요? 글을 쓸 때 아주 순정한 순수한 고문체로 글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가벼운 문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폐관소품체라고 합니다. 그 폐관소품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박지원의 뭐라고요? 열알기. 박지원의 열알기는 1780년에 걸륭제 생일에 우리가 뭐하냐 진화사를 해서 축하사절로 보냈거든. 근데 갔는데 이 할배가 저기 여름 별장, 겨울 별장, 저기 열하라고 온천 나는데 거기 가 있었던 거야. 베이징 수도에 안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또 간 거지. 가서 이제 돌아오면서 4천리가 넘는 기행문을 쓴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굉장히 생생하게 재밌게 쓴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혹시 어릴 때 부모님한테 문안 편지 써본 적 있어? 선생님이 강요해서? 어떻게 썼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써봤어. 기체후 일양만강하오시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서두를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근데 요즘 그렇게 쓴 사람 아무도 없지. 엄마 하이엄 반가 잘 지내사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딱 그거야. 폐관 소품체는 뭐야? 그렇게 쓰는 거야. 하이엄 반가 뭐 이렇게 쓰는 거야. 반면에 정조는 뭐야? 니네가 문체를 그따위로 쓰니까 학문이 쇠퇴하는 거고 이게 성리학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지금 엉뚱한 사학이 번성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글을 똑바로 써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가 나중에 반성문을 씁니다. 순정한 고문체로. 그게 관홍소초야.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 정조 살아있을 때는 어때요? 어느 정도 실드 치고 보호받았잖아. 문제는 뭐라고요? 그 다음이지. 정조가 죽지. 정조 사후에 무슨 왕후? 정순왕후. 무슨 파? 변파. 정순왕후는 무슨 김씨라고 했어? 경주 김씨라고 했잖아. 시파를 몰아내고 천주교 탄압합니다. 그러니까 정조 패거리 시파를 탄압해야 되겠는데 특별한 명분이 없잖아. 야 정조 죽었으니까 니네 다 꺼져.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뭔가 꼬투리가 필요하겠지. 그 꼬투리를 뭐로 잡은 거라고?
이 사상 문제. 천주교로 잡은 거죠. 그래서 지파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이승훈, 이가완, 정약용, 주문모 신부 다 처형됩니다. 주문모는 청나라 사람인데 처형시킵니다. 순교합니다. 외워야 돼. 특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승훈도 알아야 되지만 정약용 이 사람들. 얘기했잖아. 이가완도 남인이라고 해서 내가 얘기했지. 갑술왕국 이후에 남은 남인은 최재공, 정약용, 이가완밖에 없다 그랬잖아. 순교합니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됩니다. 자, 흑산도 정약전. 정약용이 강진 가가지고 무슨 뭐 500여 권의 책을 줘.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정약전은요. 흑산도로 가서요. 섬이잖아. 뭐 할까요? 도시어부. 도시어부 아니고 뭐지? 섬어부. 그래서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다 그랬잖아.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대화를 시도하는 거야. 너 어디서 왔니? 뭐 먹고 사니? 뭐 이래가지고 물고기와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래서 155종의 물고기와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쓴 책이 뭐라고요? 자산서. 최근에 이 자자를 현자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현산어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자산어부가 더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그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결과 시파 세력은 위축되고 황사영 백서 사건. 베이징에 있는 주교에게 신유박해의 부당성을 알리고 신앙과 포교의 자유를 위해 무력 동원. 여기는 황씨니까 정약용과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정약용의 배다른 형이 정약현이라는 형이 있었어. 그 정약현이라는 형의 사위가 황사영이야. 다 필요 없다니까 싸그리 다 뭐라고요? 정약용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황사영 형은 뭐 했다고요? 저 충청도에 배론성지라고 있어. 토기 굽는, 도자기 굽는 그런 데에서 숨어 있다가 백서가 뭐냐면 비단에 쓴 편지를 백서라고 하는 거야. 지금 신유밖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탄압받고 있잖아. 어떻게 해? 이거를 편지로 다 써가지고 베이징에 있는 주교한테 알려가지고 결국 뭐라고요? 교황님한테 얘기해서 군대 한 5, 6만 정도 보내주시라고 프랑스가. 그래서 우리나라 천주교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이게 딱 발각이 된 거지. 그래서 원래 정약용은요. 신유박해 때는 귀향을 어디로 갔냐면 경상도 포항 쪽에 있는 장기라는 곳에 귀향을 갔어요. 근데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지니까 또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정약용과 상관없는 애가 아니니까. 정약용의 형의 사위니까 정약용도 또 끌려가서 또 조사를 받는 거야. 또 조사를 받고 정말 다행히도 이번에는 유배지가 어디가 되는 거야? 강진이 되는 거야. 해남 강진 그러잖아. 아까 있잖아. 해남 유이시 윤선동. 그러니까 자기 외갓집이니까 너무 편안하겠지. 외갓집에 어마어마한 서포팅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정약용이 책을 쓸 때 혼자 쓴 게 아니라 뇌피셜로 쓴 게 아니라 했잖아. 아니 요즘에 어떻게 우리가 책을 쓰다가 뭐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뭐 하면 돼? 녹색창이라든가 구글 신에게 물어보면 되지. 이때 정약용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 유교 경전, 정약용이나 유교 경전 싸그리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교 경전에서 뭔가 궁금한 거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직접 찾아보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제자한테 어떻게? 야 이거 찾아봐.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지 거기 있는 건지 찾아봐. 그럼 어떻게? 제자가 연락 찾아보고 내 스승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정약용이 어떻게 힘들지? 누워서 어떻게 한다? 말로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제자는 어떻게? 받아 쓰는 거야. 그리고 다른 제자는 어떻게 한다? 열심히 어떻게 한다? 또 책 구해오고 뭐 이런 거 알고. 그때 정약용 제자 10명이 넘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만든 게 정약용 책이 그래서 500권을 넘게 쓸 수 있는 거지. 혼자서는 500권을 못 쓰지. 여러 번 얘기하지. 우리가 500권을 읽기도 힘든데 지금까지 태어난 책 몇 권 읽었어. 교과서 빼고. 교과서도 안 읽었는데. 자,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정순왕후가 수렴청정 철회합니다. 1803년에. 왜 1803년이냐면 얘기했잖아. 순조가 11살에 왕이 됐다 그랬잖아. 1800년에. 원래는 20살까지 하는 건데 숙종이 너무 숙성해서 15살이면 수렴청정 안 한다 그랬잖아. 그 이후로부터는 어때? 15이면 수렴청정 안 하는 게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는 거야. 그래서 시파인 안동 김씨 누구라고요? 김조순, 김순조, 김조순. 순조는 뭐라고요? 김조순. 시파니까 세도정치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완화됩니다. 안동 김씨가 벽파라고 우기는 사람들 완전 잘못된 거야. 뭐라고요? 시파. 그리고 이제 정약종의 아들이죠. 누구야? 정하상. 정하상의 노력으로 천주교구가 만들어지고요. 외웁니다. 순조 때입니다. 천주교구 설치 언제라고요? 순조고요. 프랑스 신부가 입국한 요건 헌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구까지 만들어지는 건 순조 때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신부까지 들어오면서 더 세가 확산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 권력 잡은 거야? 풍양조씨. 무슨 파야 다시? 벽파요. 풍양조씨 등장합니다. 벽파 손잡죠? 천주교를 탄압합니다. 프랑스 신부 3명과 정하상 등 수십 명이 순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약종도, 아들 정하상도 순교합니다. 정하상의 상제상사. 이것도 잘못 발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상은 뭐야? 갖다 바친다, 올린다 이런 뜻이야. 누구에게? 제상에게. 제상에게
바치는 글 이런 뜻이야. 상제상서. 다시 척사학교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고 뭐라고요? 상제상서. 이거 공부 안 한 사람들 상제상서 아니라니까. 상제상서 척사학교 아니라니까. 그건 뭐야? 막말할게. 필기노트 이런 것만 보고 어떻게 해. 그냥 달달 외우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공부에 깊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읽어볼게요. 죽은 사람 앞에 음식을 차려놓은 것은 천주교에서 금하는 바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은 술과 밥을 먹을 수 없거늘 하물며 죽은 뒤에 영혼이 어떻게 뭔 소리야. 맞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혼은 술과 밥을 먹을 수 없는데 술과 밥을 먹는 건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 육체가 먹는 거 아니냐. 근데 하물며 죽은 다음에 무슨 영혼에게 술과 밥을 바치는 건 그건 영혼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 그건 옳지 않다. 사람의 자식이 되어 어찌 허유와 가식에 이르러서 이미 들어간 부모를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 것 자체가 돼요. 허유와 가식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익혀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하나만 더 써주세요. 척사윤음을 발표합니다. 사악한 종교를 배척하는 임금님의 말씀. 뭐? 척사윤음. 언제라고요? 헌종입니다. 기해박히 직후에. 기해박히 직후에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밝히는 게 척사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오박해도 있습니다. 헌종 때 병오박해. 마카오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최초의 한국인 신부. 자, 세례받은 거하고 신부님이 되는 건 또 다른 일이지. 차원이 다른 거잖아. 김대건 신부. 우리 나이로 26살에 당진 솔매를 근거로 포기하다가 순교하십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최대의 순교는 뭐야? 병인박해라는 거. 근현대 살 때 나올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진산사건이라는 거, 울사 추조 족발 사건 다 정리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황사영 백수 사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도 나옵니까? 동학 나옵니다. 동학. 동학 나옵니다. 동학. 동학은 경주 친일 몰락 양반 누구야? 최재우가 창시합니다. 다 알 거고요. 1860년입니다. 외우세요. 교리 및 주장은 유불도, 유교, 불교, 도교를 다 짬뽕합니다. 인내천 사람이고 하늘이다. 인간 평등. 됐죠? 보구간민 내에서 서양과 일본 세를 침략 배척했고 지금 세상 운이 다 있고 새로운 세상을 열린다는 후천개벽 사상. 외워야 돼요. 후천개벽. 신분차별이나 노비제에 반대합니다. 여성 어린이 인격도 존중하는 사회주의. 탄압. 농민들의 공간을 먼저 교세 확장하자 세상을 어집하고 민심을 현혹하자. 외워야 돼. 복세무민. 자, 외웁니다. 천주교 탄압할 때 명분은 뭐라고요? 무군, 무부에. 무슨 말이야? 임금도 몰라보고 애비도 몰라본다. 뭐야?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 쓰레기다 이겁니다. 반면에 동학을 탄압할 때는 뭐라고요? 혹세무민입니다.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어지럽힌다. 다시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어지럽힌다. 이래가지고 혹세무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은 처형되고요. 동학의 재정비를 누가 하는데 이대 교주 누구라고요? 최시영이 합니다. 동학의 경전 뭐야? 동경대전. 이거 뭐라고요? 한자로 돼. 한자로 됩니다. 논문집입니다. 논학문, 뭐 수덕문,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불연기연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용담유사는 9편의 뭐야? 포교를 위한 가사집입니다. 안심가라든가 이렇게 노래집입니다. 찬송가 같은 겁니다. 교리 정비한 거 누구라고요? 최시영이. 교단 조직 경비하고 활발한 포교 활동입니다. 삼남, 충청, 전라, 경상도 대로 확산됩니다. 동학사상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시험 잘 나오는 사료입니다. 최재우도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제일 잘 나오는 거 이제 마지막 농민의 큰거이죠. 19세기 농민의 한거 세조정치에서 정치가 문란과 삼정문란, 대응, 소국적장은 소청, 벽서, 괴서, 이게 낙사하는 거고요. 적극적장은 봉기하는 겁니다. 홍경련이 중요하죠. 정치부패와 관서, 어디야? 평안도입니다. 평안도는 당시 팔도에서 가장 높은 문과 급제자 비율을 보였지만 급제율에 비해서 벼슬을 넣는 비율은 가장 낮았으며 홍문관, 승문원 등 천유직 진출은 거의 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반인데도 평안도 사람들은 굉장히 차별대우를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어. 혹시 신민회라고 들어봤어요? 신민회 초대 회장이 윤치호입니다. 하지만 신민회 초대 회장보다는 나중에 친일파로 더 유명한 사람이 윤치호입니다. 윤치호가 아주 명문가거든요. 근데 윤치호가 일기를 남겨서 그 일기가 시험에 잘 나오고 사료를 잘 나오거든요. 윤치호 일기가. 윤치호가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 집에서 드디어 평안도 사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대로 평안도 사위를 보았다고 욕을 할 거다. 라고 써놓을 정도로 평안도 사람들은 차별되거든.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차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의무역과 광산개발 등으로 경제 성장하는데 세도 정권의 억압과 수탈 강화, 서울의 특권사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안도민의 상공활동을 확보합니다. 대의무역이 왜 발달할까? 그래, 조선의 청나라 무역 발달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래서 어때요? 의주에 뭐야? 만상 있고 평양에 뭐야? 유상 있잖아. 봐봐. 아니 의주하고 평양하고 크게 먼 거리도 아니잖아. 근데 뭐야? 유상과 만상과 유상이 있을 정도면 이 동네 상권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엄청 많은데요. 또 하나 광산도 활발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금강 어디 있습니까? 평안도에 있습니다. 그게 운산 금광입니다. 나중에 근현대사 할 때 나오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금강이죠. 이거를 그 동네에서 이렇게 그 동네가 경제가 성장하고 사업이 발달하고 광산 개발이 잘 되면 그 동네가 부가 축적돼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해봐. 지금 봐봐. 울산 지역이 어떻게 한다고요? 현대자동차가 있고 현대중공업 있고 하니까 어때요? 울산 지역이 엄청 컸지. 창원 지역 이런 데 봐봐. 거기 공장 같은 거 막 있으니까 어때요? 그 동네가 굉장히 어때요? 커지고 성장하잖아.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한다? 세도 가문이 어떻게 한다? 여기서 나는 이익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네가 중앙에서 빨대로 쪽쪽 뽑아서 지네가 다 챙긴다는 얘기야. 그럼 그 동네에도 불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첫 번째 누가 불만 생길까? 과거 합격하더라도 관직 진출 안 되는 양반들도 불만 생기겠지. 두 번째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중앙에 다 뜯기는 상인들도 불만 생기겠지. 그럼 이런 불만, 농민들은 뭐 세금 엄청 세도 정치니까 기본적으로 불만 당연한 거. 그건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불만이지. 어떻게 할까요? 다들 끌어모아서 들고 일하는 게 뭐라고요? 홍경래 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참가자 몰락 양반이 홍경래와 몰락 양반이라는 썰도 있고 농민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홍경래가 과거에 떨어졌다 그래서 몰락 양반을 보는데 이 무렵쯤 되면 굳이 과거를 양반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냥 농민이라는 썰이 더 우세한데 그냥 몰락 양반이라고 외우세요. 우군칙, 이희자 등이 주도했고요. 영세명,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 다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안도 외워야 돼. 가산, 다복동. 가산, 다복동에서 본계합니다. 가산. 그래서 가산의 토적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가산이란 지역 외우셔야 됩니다. 홍경래는 청천강 이북 대부분 장악한다. 자, 중요합니다. 무슨 강? 청천강. 왜 제가 강조할까요? 오답 만들 때 대동강이라고 하거든요. 우린 대동강과 청천강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청천강이 그 유명한 뭐라고? 살수 대첩할 때 살수라고 살수. 그 밑에가 뭐라고요? 대동강이야. 그러니까 청천강은 평안 북도 쪽이겠지. 대동강은 평안 남도 평양 있는 그쪽이 대동강이라고. 그래서 무슨 강까지는 못 왔다고요? 대동강까지는 못 왔어. 무슨 강이야? 청천강 이불 거의 장합니다. 마지막에 이들이 고립된 곳이 무슨 성이야? 정주성입니다. 외우세요. 정주. 아까도 얘기했잖아. 남강 이승훈성이 자기 고향 정주에 오산학교 만들었지. 그 정주에서 4개월 동안 저항을 했지만 관군이 성문을 못 여니까 땅굴을 파고 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화약을 1700건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성이 무너져요.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군이 밀고 들어가서 무려 1900명 이상을 학살합니다. 이때 홍경래의 시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소문으로는 홍경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히틀러도 안 죽었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실패로 끝났죠. 자, 임술농민복이 봅니다. 삼정문란이 심화되고요. 탐관원이 토호 탐에 대한 저항. 경상우병사 백락신 외우세요. 우리 역사에서 탐관원이 넘버2, 넘버1, 원투를 다스린 게 우리가 이제 교년에서 공부하면 나오겠죠. 넘버1은 누굽니까? 병적으로 갑질하는 새끼 있잖아. 조병갑. 그 조병갑보다 내가 뭐 못한 게 뭐 있냐 라는 게 바로 경상우병사 백락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조병갑보다 못하지 않다. 내가 넘버원일 수도 있어. 뭐 이런 사람이 쓰레기죠. 혹시 후손 있으면 반성하세요. 경상우병사 백락신의 탐악과 지방관의 수탈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누구야? 유계춘입니다. 유계춘이라는 사람의 지도하에 전 진주성을 외워야 돼. 진주. 원래 시작은 단성에서 시작하는 단성. 단성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파악된다? 진주로. 그래서 워낙 진주가 큰 동네니까 이걸 뭐 옛날에 진주밀란 이렇게 불렀던 거고 출발은 단성이라는 동네입니다. 전국으로 확산입니다. 함흥에서 제주까지. 그냥 농민의식 성장하고 양반 주임 통치제가 점차 붕괴되고 정부의 대응은 외워야 돼. 안핵사 박규수. 안핵사 박규수. 진상조사단장. 안핵사 박규수를 파견합니다. 외워야 돼. 박규수가 누구 손자야? 박지원 손자고요. 우리나라 초기 개화사상가자. 삼정문란을 바로잡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삼정 이정청이야.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어떻게 한다고요? 관청만 있고 실제로 개혁하려는 신용만 보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어때요? 없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미봉책이 그쳤다. 홍경래는 시험에 잘 나오는 사례죠. 평서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느니 관서지방 그랬잖아. 부로 아버지와 할아버지 자제와 공사천민들은 모두 경문 들어라. 무릇 관서는 성인 기자의 예토고 단군의 시조인 옛 근거지로서 의관이 뚜렷하고 문물이 아울러 발달한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관서를 버림이 분토와 다름없다. 분토, 똥밭이지. 심지어 권문의 노비들도 서투 사람은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한다. 얼마나 짱나.
그래서 블라블라블 나와있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임슬 홍범기 읽어보시고요. 중요하니까 왼쪽에 홍경래는 한번 보시고 지도도 한번 봐두시고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했어요. 전쟁에서는 진결, 은결, 백지 증세, 도결 증세 나오고요. 여기도 도결 나오네요. 그 다음에 군정의 문란에서 족증, 인제, 황구청, 백골정, 강연체 나오고요. 환국의 문란에서 늑대, 분석, 반작, 가분, 와환, 백징. 아우 정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 외우는 거 아니고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쉬어야 되는데 쉴 틈이 없네요. 1분만 쉴까요? 예, 1분만 쉬어요. 칠판만 지우고 하자.